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104번째 시간 앤손입니다. 오늘부터 배당 요구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배당 요구란 강제 집행에서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상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경우와 배당 요구를 해야만 참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례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자는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 받는 사람이 있고 배당 요구가 하지 않아도 배당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건지 공부하겠습니다. 경매 대상인 부동산 위에 어떤 권리를 가진 사람이 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 권리신고입니다. 법원에 나는 이러한 권리가 있다라고 신고를 하면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되죠. 그런데 권리 신고를 했다고 해서 법원에서 반드시 배당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근데 모든 권리자가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분해야 되니까 누가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죠. 먼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건저당권자죠. 경매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등기부상에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순수에 따라서 배당이 나옵니다. 가압류나 세금을 체납한 압류도 역시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설정이 되어 있다면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이 나옵니다. 임차권도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임차권 등기가 이미 올라가져 있다면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 받는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전세권은 이 전세권이 선순위일 때는 선순위라는 것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전세권을 얘기하죠. 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습니다. 또는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배당을 받죠. 선순위 전세권자가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낙찰자가 인수한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는 권리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경매가 개시되었다. 개시되기 이전에 등기부상에 이미 올라간 권리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단 전세권은 예외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경매가 시작된 이후에 등기부에 올라간 건저당, 가압류, 압류, 임차권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등기부에 아예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해야 되겠죠. 본인이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죠. 임차인이 법원에 권리를 신고하고 배당 요구를 했다라는 것은 임차인이 경매 대상인 주택이나 상가에서 더 이상 임대차를 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계약의 해지를 뜻한다는 거죠. 배당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계약의 해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다면 그 임차인은 배당을 받고 이사를 가야 되겠죠.
만약에 배당을 못 받는다면 낙찰자인 여러분이 돈을 주고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만약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원래의 계약대로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죠.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은 돈을 주고 나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원래의 임대차 기간까지 그 임차인은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는데 낙찰자에게 와서 돈을 달라 나는 나가겠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당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해지를 안 했고, 해지를 안 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원래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점유하고 살아야 되고, 그 이전에 이사 간다고 낙찰자에게 그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배당 요구는 계약의 해지이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계속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대항력 없는 사람이 배당 요구 안 했을 경우는 배당을 못 받고 대항력 자체가 없으니까 이사를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당 요구 중에서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는 그러한 권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같이 보시죠.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경기도 어정부시의 다세대 빌라가 경매로 나왔네요. 보통의 다세대 빌라입니다. 소유자 채무자가 신씨고 채권자는 임차인 조씨입니다. 2007년 5월에 5천에 감정되었고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5,590만 원에 낙찰이 되었네요. 아래쪽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등기부를 먼저 보면 2002년 2월에 신씨가 소유자가 되었고, 말소 기준 권리는 2003년 8월 8일입니다. 건저당이 설정되었죠. 그리고 경매를 신청한 것은 조씨인데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이 되어 있네요. 2002년 8월입니다. 그리고 그 보증금 3,600을 청구하는 거죠. 임차인은 확정일과 배당 요구일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실제 조 씨가 경매를 신청한 거니까 경매를 신청한 것 자체가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따로 배당 요구를 또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결국 매각물건 명세서에 나옵니다. 보실까요? 임차인 조 씨가 2002년 8월 달부터 점유하니까 대항력이 있죠. 확정일자도 여기에 기록에 나옵니다. 배당 요구한 기록도 따로 배당 요구한 기록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전입하고 바로 같은 날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매각물건 명세서상의 기록을 앞쪽 자료에다가 그대로 옮겨 놓지를 않았네요. 앞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결국 조 씨는 2002년 8월 10일에 확정까지 받았죠. 인수가 아니죠. 이러한 실수는 이 사이트의 실수입니다. 법원의 실수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물건이 나오면 자료를 일반 사이트 것만 보시지 말고 반드시 대법원의 여러 가지 기록,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셔야 한다는 거죠. 전입이 빠르고 확정이 빠르면 배당도 1순위죠. 그리고 배당 요구를 아까 뒤쪽 매각 물건 명세서에 한 것으로 나옵니다만, 설사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매 신청한 것 자체가 배당 요구니까
이 임차인 조 씨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결국 3,600 이상의 낙찰 받으면 인수는 없습니다. 이 기록이 잘못된 것이죠. 자,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경기도 수원시에 걸린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위치나 전반적인 내용은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두 가지 검토할 일이 있습니다. 우선 아래쪽에 보면 여기는 나타나지 않네요. 유치권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지금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이네요. 유치권. 오래된 사건입니다만 어쨌든 유치권 2,500만 원 정도의 유치권. 이 유치권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두 사람의 전세권자가 선순위 전세권이죠. 과연 배당 요구를 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다면 당연히 배당을 받고 말소가 되는데 배당 요구하지 않았다면 인수가 되죠. 자, 이 기록을 잠깐 보시죠. 전세권자 정 씨가 여기 어디에도 배당 요구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 씨의 4,500은 낙찰자인 여러분이 인수를 해야 됩니다. 문 씨가 역시 배당 요구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문 씨는 여기 배당 요구를 했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정 씨의 전세권이 인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4,500만 원 인수를 고려하셔야 되고 유치권 2,500만 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이 물건을 입찰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대구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네요. 보통의 빌라로 보입니다. 5,700에 감정이 되고 4,700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아래쪽의 내용을 보죠. 김 씨가 2003년 4월에 전입하고 확정을 받았는데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를 보면 2003년 9월 달의 말소 기준 권리가 있네요. 그리고 경매는 김 씨가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여기서 경매를 신청한 날짜가 2006년 4월 6일인데 같은 날 배당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경매를 신청한 것이 배당 요구이니까 이 날짜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지 실제 2006년 4월 6일 날 별도의 배당 요구를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배당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는 결국 매각물건 명세서를 봐야 되죠. 매각물건 명세서를 여러분 보시면 2006년 6월 28일 날 배당 요구했습니다. 2006년 6월 28일 2006년 6월 28일의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2006년 6월 28일 날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의 배당 요구죠. 그러니까 이것은 배당 요구 안 한 것과 같은 건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이 강제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이것 자체가 배당 요구다. 그래서 이 날짜를 여기다 올려놨다는 거죠. 사실상은 별도의 배당 요구를 안 한 것과 똑같은데 경매 신청 자체를 배당 요구로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김 씨가 배당 요구를 했고 1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고
낙찰자는 5,500만 원 이상의 낙찰받았을 때는 인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 정리를 하죠. 임차인이 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 요구를 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앞에서 배당 요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하죠. 누가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되느냐?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는 사람은 등기부상의 권리자 중에서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이미 등기부상에 올라간 권리자는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는데 그 중에 예외는 선순위 전세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받는 사람은 그러면 누구냐? 위의 것과 비교를 해서 등기부상 권리 중에서 경매가 시작된 이후에 경매 개시 이후에 설정된 권리자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예 등기부상에 올라가지 않는 권리자는 법원이 모르니까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권리자의 대표가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했다면 경매 개시 이전에 했다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임차인은 법원에 반드시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를 해야만 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게 되죠. 자, 기타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권리자가 또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임금채권 같은 경우 임금채권은 등기부상에 올라가지 않고 법원에 권리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채권도 역시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해야만 합니다. 채무자, 집주인과 관련해서 채권이 있는 사람이 가압류를 하거나 그리고 가압류를 하지 않았다면 판결문을 받았다면 반드시 판결문 받은 내용을 법원에 신고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죠. 그러한 판결문에 해당되는 것이 집행권은 있는 문서라 그러죠. 직업명령이나 공정조수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 채권자도 반드시 법원에 권리신고해야 배당을 받습니다. 그 외에 세금과 관련해서 압류되지 않은 세금도 법원에 교부 청구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당예세 같은 경우도 이미 압류가 돼 있다면 등기부상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되지만 압류를 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교부 청구를 해야만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있죠. 임차인이 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채무자인 집주인과 상대를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이죠. 그리고 승소한 다음에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은 이것 자체를 경매 배당 요구로 본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경매를 소송을 한 것 자체가 돈을 받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소송의 결과로 경매를 신청했다면 이 경매는 채권의 회수를 위한 것이니까 경매 신청한 게 배당 요구한 걸로 본다는 거죠. 이와 관련한 유명한 판례를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스스로 청구채권이 전세금 반환 청구권에 따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보임을 밝히면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임차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신청을 하고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 신청서라는 서면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임차인은 임차권자로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경매 신청한 것은 그 자체로 배당 요구로 본다는 것인데 이것이 수원지방법원 97가단 34880이라는 판례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임차인이 소송을 하고 경매를 신청했는데 별도로 배당 요구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배당을 안 하는 경우를 봤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이러한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당연히 배당이 나갈 것으로 알고 낙찰자가 여러분이 낙찰을 받았는데 만약에 배당을 안 한다면 결국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상황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을 낙찰을 받았을 때는 법원에서 배당을 하는지 안 하는지 끝까지 지켜보셔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사례를 저는 여러 차례 봐왔었습니다.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것은 배당 요구한 것이다. 여러분도 이것을 꼭 알고 여러분이 낙찰을 받았을 때는 끝까지 배당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죠. 자료를 보실까요? 광주에 근린시설이 경매로 나왔네요. 아주 큰 건물로 보입니다. 1289평방미터의 토지에 1647평방의 건물, 토지 건물 일괄 경매네요. 2007년에 25억 8천에 감정이 되고 2007년 9월에 10억 7,800 정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크니까 건물의 규모를 잠깐 볼까요? 대로변에 있는 3층의 상가로 보입니다. 광주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네요. 역세권 앞의 도로네요. 위치가 좋아 보입니다. 여기 보면 토지 경매 대상, 건물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상업지역이라는 기록도 나오네요. 자, 지금 우리는 배당 요구에 대한 내용인데 일일이 다 보기는 어려우니까 여기 힐티만 보겠습니다. 보증금이 1억 5천, 선순위 전세권인데 배당 요구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네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배당을 받고 혹 못 받는 부분이 있더라도 말소되죠. 아래쪽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전세권이 선순위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수라는 기록이 나오네요. 결국 이러한 일반 사이트에서 하나는 소멸, 하나는 배당 요구, 하나는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기록이 되는데 인수라는 내용은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을 판단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기록을 보든지 주로 매각물권 명세서를 보면 배당 요구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매각물권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1억 5천을 배당 요구했느냐 안 했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전체적으로 양이 많아서 2페이지로 나오네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힐티라는 회사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끝에 보면 배당 요구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힐티 배당 요구했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2007년 2월 3일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 그 부분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까요? 2007년 2월 3일. 여기 보시면 2007년 2월 3일이고 2007년 2월 3일은 배당 요구 종기일 2007년 2월 28일 이전이죠. 그래서 아래쪽에 인수로 된 것은 이 사이트의 오류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이트를 전적으로 어떤 사이트든 매한가지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시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기본적인 이론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다 없다를 스스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혹 여러분들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 법원의 기록에 권리 신고를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나옵니다. 임차인 힐티코리아 2007년 2월 23일 날 배당 요구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원의 기록에서 대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나 일반 문건 접수 내역에서 배당 요구했다, 권리 신고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사건을 말씀드릴까요? 영등포구 대림동에 다세대 빌라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감정가 1억 천이고 1억 4천여만 원에 낙찰이 되었네요. 아래쪽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2001년 10월 전입 같은 날 확정이고 7천만 원 대항력이 있네요. 등기부를 보면 말소 기준 권리는 2001년 12월 6일 가압류. 그래서 임차인이 먼저 전입하고 또 먼저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임차인 백씨네요. 경매를 신청한 날짜가 2007년 3월 19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내용이 있죠. 경매를 신청한 것은 3월 19일인데 어떻게 그 전에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실제 배당 요구를 언제 했는지 확인을 해보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2007년 3월 15일 날 배당 요구했다는 기록이 여기도 나오네요. 2007년 3월 15일이요. 그러면 이 내용이 맞다는 내용인데 그때는 경매가 시작되지도 않았을 때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문건 접수 내역을 보죠. 대법원의 문건 접수 내용. 임차인이 2007년 3월 28일 날 보증서를 냈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고 배당 요구했다라는 것은 2007년 5월 30일입니다. 5월 30일 날 배당 요구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네요. 사실 여기서 3월 15일 날 했던 5월 30일 날 했던 이것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것 자체가 배당 요구이니까 그 날짜가 종기일 이후든 별도로 배당 요구를 안 했던 그것은 경매 신청 자체로 배당 요구로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러한 날짜에 대한 기록의 착오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러한 착오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대법원의 기록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경북 포항시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네요.
2006년에 3,800 감정 2,33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기록을 볼까요? 94년에 소유권 취득하고 97년에 은행에 건저당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있네요. 임차인은 2004년에 전입하고 확정도 받았는데 배당 요구는 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했네요. 전세권 1,500만 원. 같은 금액의 채권이죠. 자, 그렇다면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하고 또 임차인으로서의 전입을 해서 점유를 하고 있다면 과연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되는가?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전세권에 의해서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습니다. 전세권은 등기부상의 권리니까 순서에 의해서 배당을 받죠. 임차인으로서는 배당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따로 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중요합니다. 소액 임차인이 되죠. 99년의 제1은행이 건저당 설정될 때는 그때 포항은 2천만 원 이하 임차인에게 800의 소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액의 배당 요구를 했다면 800이 먼저 배당이 되죠. 그 다음에 1번, 2번 이렇게 되죠. 그것이 실제 결과와 어떻게 차이 나는지 볼까요? 2,3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경매 비용을 빼고 2,200만 원을 배당을 합니다. 만약에 배당 요구를 했다면 800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제1은행이 두 번째로 받게 됩니다. 제1은행이 1,800이니까 임차인은 800의 배당만 받고 이사를 가야 되죠. 그런데 이 임차인이 지금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 현재 상태로 배당을 남으면 제1은행이 먼저 1,800을 받습니다. 세금의 압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설사 없다 하더라도 2,200에서 1,800을 주면 나머지는 400만 임차인이 받게 되죠. 세금이 400만 원이 넘는다면 임차인은 전혀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만약에 낙찰자라면 임차인이 800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내보내기 쉽다 어렵다의 문제가 되죠. 본인 스스로도 800이라는 돈이 큰 거죠. 그래서 배당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은 여러 가지로 잘못이 많습니다. 혹 법원의 기록이 잘못됐을지 모르니까 대법원에 배당 요구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다라는 기록은 없네요. 결국 아까 그 임차인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많이 받아야 400만 원,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배당을 못 받고 쫓겨가야 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배당 요구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경매 개시 등기 전에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채권자는 별도의 배당 요구가 필요가 없습니다. 단 선순위의 전세권자와 선순위의 가등기권자는 따로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습니다.